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유 마시기 이야기입니다. 특히 채소과일식 다이어트 할 때 40ml라는 꽤 구체적인 양을 마시는 것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게 은근히 민간요법처럼 건강 커뮤니티 같은 데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몸에 좋다는 올리브유니까 공복에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같은 거요. 과연 이게 정말 건강, 특히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이 방법에 대한 기대 효과도 있는데 동시에 상당히 좀 심각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까지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40ml라는 양에 딱 초점을 맞춰서요. 자, 그럼 이게 왜 논란이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특히 평소에 저지방, 그리고 고섬유질 위주의 식단, 그러니까 채소 과일식 같은 걸 꾸준히 해오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갑자기 공복 상태에서 40ml면 이게 결코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순수 지방을 섭취한다? 이건 우리 몸 입장에선 좀 상당히 예상 밖의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하죠. 자료에서도 보면 이 행위의 일반적인 효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40ml를 딱 마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명확한 영향, 특히 그 위험성을 좀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양을 떠나서 공복에 올리브유가 딱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긍정적인 측면부터 짚어볼까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 이걸 언급하고 있네요. 네, 몇 가지 기대해 볼 만한 점들이 있죠. 우선 그 위 점막 보호 가능성인데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많은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성분 때문이에요. 이게 항연 효과가 꽤 강력해서 윗벽을 좀 부드럽게 코팅해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서 속쓰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긴 어렵겠지만요. 오, 올레오칸타리오 항염 효과. 위 건강 신경 쓰는 분들은 하고 귀가 좀 쫄깃해질 수 있겠네요. 또 다른 건 없나요? 두 번째로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입니다.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도 있고 비타민 E 같은 다른 항산화 물질도 있잖아요. 이걸 다른 음식이랑 섞지 않고 딱 단독으로 섭취하면 이론적으로는 다른 식품 성분하고 상호작용하거나 소화 과정에서 방해받지 않으니까 이 좋은 성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좋은 성분만 쏙쏙 흡수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담즙 분비 촉진 효과입니다. 지방은 우리 소화 과정에서 그 담낭, 그러니까 쓸개죠. 쓸개를 자극해서 담즙 분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담즙이 지방 소화에 꼭 필요한 소화액이고요. 근데 공복 상태에서는 위가 비어 있으니까 섭취된 지방이 십이지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담낭을 좀 더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담즙 분비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담즙 분비 촉진이라.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좀 부담이 되는 건가요? 약간 뒤에 나올 내용이랑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40ml의 위험성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인 효과로는 담즙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거나 또 기대하는 효과일 텐데요. 바로 변비 개선 효과입니다. 이거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올리브유가 변비에 좋다는 이야기. 네, 올리브유의 그 지방 성분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장 운동 자체를 좀 자극하는 거.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대장 운동이 반사적으로 활발해지는 위대장 반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유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물리적인 효과인데 기름 성분이 장 내벽을 코팅해주고 또 변 자체를 좀 더 부드럽고 미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변을 좀 쉽게 해주는 일종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위점막 보호 가능성, 항산화 성분 흡수율 증가, 담즙 분비 촉진, 그리고 변비 개선 효과까지 들어보면 꽤 괜찮은 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죠.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부분, 바로 40ml라는 구체적인 양입니다. 이게 밥숟가락으로 대략 한 5스푼 정도 된다는데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막 쏟아져요.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단점, 바로 칼로리 폭탄이라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 특히 칼로리 제한을 하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지방이고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내잖아요. 올리브유 40ml면 무게로 따지면 대략 한 36g 정도 되는데 단순 계산으로도 거의 320에서 360kcal 정도 됩니다. 상당한 고열량이죠. 360평릴로 잠시만요. 밥 한 공기가 보통 300칼로리 정도 아닌가요? 그럼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그냥 마시는 거네요. 와, 채소 과일식 하면서 칼로리 줄이려고 막 애쓰는데 이걸 건강 생각해서 추가로 마신다. 이야, 이건 다이어트 관점에서 보면 완전 자충수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한 1,500칼로리로 제한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여기에 몸에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공복에 올리브유 40ml를 추가로 딱 마신다. 그럼 하루 섭취 칼로리가 갑자기 1,860칼로리로 껑충 뛰는 거예요. 힘들게 채소랑 과일 위주로 식단 짜서 칼로리 낮춘 노력이 상당 부분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죠.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 이건 무슨 건강 보조제나 약이 아니에요. 영락 없는 고열량 식품입니다.
다이어트 성공은 결국 칼로리 섭취와 소모의 균형에 달려있다는 그 기본 원칙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칼로리 문제만으로도 이미 다이어트 중인 분들께는 치명적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소화기관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요? 특히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잘 안 먹던 그러니까 저지방 식단을 하던 사람에게는 더 심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이라는 게 평소 먹는 식단 패턴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돼요. 저지방, 고섬유질 식단을 유지하던 사람의 소화기관은 다량의 지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공복 상태, 그러니까 소화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40ml나 되는 고농축 지방이 한꺼번에 위장으로 확 쏟아져 들어온다. 그러면 소화기관이 말 그대로 비상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우선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양의 지방은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시간, 즉 위 배출 시간을 좀 지연시켜요.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니까 더부룩하거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죠. 심한 경우에는 위산역류를 일으켜서 속쓰림이나 메스꺼울을 느낄 수도 있고요. 생각만 해도 속이 좀 불편하네요. 근데 위뿐만 아니라 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급성 설사 같은? 네, 그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거나 유화되지 못한 다량의 지방이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면 장은 이걸 제대로 흡수를 못해요. 우리 몸은 흡수할 수 없는 물질이나 과도한 자극이 들어오면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특히 지방의 경우 장내 수분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갑작스러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름기가 많고 묽은 변을 보는 지방성 설사입니다. 영어로는 스티아트레아라고 하는데 심하면 변기에 기름이 둥둥 뜨는 걸 볼 수도 있죠. 지방성 설사라니 이름만 들어도 썩 유쾌하진 않은데요. 다이어트 하려다 오히려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까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사가 심하면 당연히 그런 위험이 따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료에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 정말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담낭, 즉 쓸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해요. 담낭 문제요? 아까 지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나요? 네,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방은 담낭을 수축시켜서 담즙을 짜내게 만들어요. 근데 40ml라는 양은 일반적인 식사에 포함된 지방량보다 훨씬 많고 또 농축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 양의 지방은 담낭에게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급격하게 수축하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담즙을 최대한 많이 빨리 짜내라는 거죠. 강하고 급격한 수축?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담즙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만약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담낭 안에 담석, 그러니까 쓸개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성인의 약 5%에서 10% 정도가 담석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담낭이 강하게 쥐어짜지면 가만히 있던 담석이 움직이다가 담즙이 빠져나가는 좁은 길, 즉 담관을 꽉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헉, 담석이 담관을 막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아플 것 같은데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복통이 발생합니다.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근이 막 쥐어짜는 듯이 아프고 등이나 오른쪽 어깨까지 통증이 퍼지기도 해요. 이걸 담석산통이라고 부르는데 출산의 고통에 비견될 정도로 아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관이 막히면 담즙이 정체되면서 담낭이나 담관에 염증이 생기는 급성 담낭염이나 담관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심하면 황달, 발열, 폐혈증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응급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냥 올리브유를 좀 마셨을 뿐인데 응급수술까지 갈 수 있다니.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위험인데요. 본인한테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말이죠. 너무 위험한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40ml 공복 섭취가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히 경고하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비해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큰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자료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 40ml 섭취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언급되긴 했어요. 아주 심각한 변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40ml라는 많은 양의 오일은 앞서 말씀드린 그 윤활작용과 장운동 자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아주 심한 만성변비로 고통받는 분들께는 일시적으로 강력한 배변 신호를 유발하는 거의 관장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도 분명히 선을 긋고 있듯이 이건 일반적인 건강관리나 다이어트 목적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거의 치료적인 접근에 가깝고 그마저도 부작용과 앞서 언급한 심각한 위험, 특히 담낭 문제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 없이 함부로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비약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전문가의 최종 결론은 뭔가요? 채소과일식 다이어트 중 공복에 올리브유 40ml 마시기, 이거 정말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딱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에 기반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주 명확하고 또 일관됩니다. 채소과일식 다이어트 중이든 아니든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유 40ml를 마시는 행위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라고 언급된 것들, 위 점막 보호라든지 항산화 성분 흡수 같은 것들은 좀 불확실하거나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감수해야 할 위험과 단점, 그러니까 고칼로리, 소화기 부담, 그리고 심각한 담낭 문제 유발 가능성은 너무나 명확하고 압도적으로 큽니다.
한마디로 득보다 실이 훨씬 큰 매우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아주 단호한 결론이네요.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됐는데 비효율적이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비효율적인 거죠? 물론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역시 높은 칼로리입니다. 360kcal이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열량이거든요. 다이어트의 핵심은 칼로리 결손, 즉 섭취 칼로리보다 소모 칼로리가 많은 상태를 만드는 건데 이 행위는 그 목표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차라리 이 360kcal만큼의 다른 식품, 예를 들어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를 듬뿍 먹거나 아니면 포만감을 주고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살코기나 콩류 같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이죠. 포만감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요. 둘째, 앞서 계속 강조했던 높은 위험성입니다. 단순한 속쓰림, 복통, 설사 같은 소화기 문제를 넘어서 잠재적으로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담낭 관련 합병증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는 거.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참 역설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 영양학적인 비효율성입니다. 올리브유 자체는 단일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폴리페놀 같은 게 풍부한 아주 우수한 식품 맞아요. 하지만 그 영양학적 가치는 다른 음식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극대화됩니다. 특히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무슨 약처럼 단독으로, 그것도 공복에 마시는 건 올리브유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칼로리 폭탄, 건강 위험, 영양 비효율성까지 정말 어느 모로 보나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니네요. 그럼 올리브유는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분명 좋은 식품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자료에서는 그럼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나요? 올바른 방법은 뭐죠? 당연히 올리브유 자체를 피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시키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줄 수 있죠. 핵심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올바른 섭취법의 핵심은 바로 섭취 시점이에요. 공복이 아니라 식사 중 또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사와 함께요. 왜 그게 더 좋은 건가요? 약간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십니다. 물론 올리브유 자체의 성분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식 전체의 영양 흡수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당신이 채소 과일식을 하고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같은 카로티노이드 계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잖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양소들은 지방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올리브유 같은 지방이랑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거군요. 아하, 정확합니다. 그냥 채소만 먹었을 때랑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싹 곁들여 먹었을 때를 비교하면요. 이 지용성 비타민과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습니다. 즉, 올리브유는 그 자체로도 좋은 영양 공급원이지만 다른 식품, 특히 채소에 함유된 아주 귀중한 영양소들의 흡수를 돕는 조력제 역할을 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영양소 흡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 없이 그냥 먹으면 뭔가 더 건강하게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영양소를 많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올리브유를 샐러드 드레싱 형태로 채소와 함께 먹거나 나물 무침에 참기름 대신 사용하거나 빵을 찍어 먹거나 요리 마지막에 살짝 뿌리는 식으로요. 하루 총 1, 2 밥숟가락, 양으로는 약 15에서 30ml 정도를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하루 필요한 지방 섭취량에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올리브유의 이점과 지용성 영양소 흡수 증진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복에 40ml를 마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오늘 깊이 파헤쳐본 결과 공복에 올리브유 40ml 마시기는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높은 칼로리 때문에 건강 측면에서는 소화기 부담과 특히 예상치 못한 담낭 관련 심각한 위험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할 방법이라는 것, 이게 분명해졌습니다. 오히려 올리브유는 식사, 특히 채소와 함께 적당량 섭취할 때 지용성 비타민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주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점. 네, 이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취하는 양, 그리고 방식, 또 전체적인 식단이라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체중 감량이나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방법이 유행처럼 번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내 몸 상태에 안전한지, 그리고 전체적인 식단 균형과 목표 달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올리브유는 분명 훌륭한 식재료지만 40ml 공복 섭취라는 극단적인 방식은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법을 시도하고 계셨거나 고민 중이셨다면 오늘 내용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건강한 식단 설계와 또 현명한 정보 판별에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